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독립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부 확률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조건부 확률 뭐였지? 자, P, B바 A 네, 이렇게 이제 썼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쓴다 그랬습니다. 이 녀석을.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할 때는 A가 일어났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A가 일어나는 상황을 전체처럼 생각을 해주면 된 거야.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거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제 분자 부분에 들어갈 녀석이 되겠어요. 네, 따라서 이 녀석은 A의 확률 분의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얘는 확률 대신에 경우의 수, 경우의 수로 생각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건 확률은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였고 이 녀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해줬었죠. 그죠?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그랬어요. 자, 곱셈 정리.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뜻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얘를 P, B를 먼저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확률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자, 오늘은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 거야. 지난 시간까지 좀 쉬운 문제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50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그래서 50페이지 유형 5번 학생 50페이지에 유형 5번 요 유형이 정말 학교 시험에 잘 나오면 좀 어렵고 이해가 어렵고 좀 그런 녀석이에요. 자, 유형 5번인데 이 유형 5번 안에도 유형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해당되는 문제를 선생님이 차근차근 한 문제씩 읽어서 풀어줄 건데 자, 먼저 3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310번. 자, 3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는 두 기계 A, B로 각각 전체의 60%, 40%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각 기계에서 생산한 제품 중 각각 2%, 4%가 불량품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공장의 제품 중 한 개를 조사하였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자, 뭐뭐 할 때가 나왔다. 뭐뭐 할 때 앞에가 이제 전체 상황이 되는 거야. 그 제품이 A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의 확률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불량품일 때 내가 제품을 하나 골랐는데 그게 불량일 때 A에서 만들어진 거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 요걸 이제 구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럼 불량이라는 사건을 2라고 나오자. 그 다음에 A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A라는 사건으로 두면은 얘는 이제 기호로 표시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불량이 난 상태에서 그게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 요걸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요걸 계산해 주게 되고 자, 이 녀석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 2가 나왔으니까 P2 불량분의 불량이면서 A에서 만들어진 거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요걸 이제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해야 되고 아니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문제를 읽어보면 구분 기준들이 딱 있거든. 구분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구분 기준이 있는 거 하니까 A에서 만들어졌냐, B에서 만들어졌냐, 이런 이제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라는 구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이냐, 불량이냐라는 또 구분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 기준이 두 개씩 명확하게 있을 때는 우리가 표를 그려서 생각해주면 좀 편하거든. 자, 그래서 얘를 표를 한번 그려볼 거야.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만들어진 개수를 우리가 몰라 지금. 그래서 전체가 100개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100개의 제품이 총 생산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자, 근데 이제 공장이 A에서 만들어진 녀석도 있고 B에서 만들어진 녀석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불량품인 녀석이 있고 불량품이 아닌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불량품이 아니다는 여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이 여사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전체의 60%와 40%가 각각 A, B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A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전체의 60%니까 전체가 100개라고 났으면 A는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60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B에는 그럼 나머지 4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기계에서 생산한 제품 중 각각 2%, 4%가 불량품이라고 했어. 자, 그럼 A에서 만들어진 총 60개 중에 몇 프로가? 2%가 불량품이야. 자, 그럼 60개의 2%는 몇 개죠?
60개 2%는 60 곱하기 100분의 1 해주면 되니까 1.2개가 되겠지, 그치? 그죠? 네. 선생님 소수점이 나왔는데요. 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전체를 100개로 잡아서 그런 거야. 뭐 1000개로 잡으면 12개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는 4%가 불량품이래. 그럼 40개 중에 4%면은 몇 개예요? 1.6개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6개가 불량품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불량품의 총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100개 중에서 1.2 더하기 1.6을 해주니까 2.8개가 되겠죠, 그죠? 2.8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 그럼 불량품일 때, 그러니까 불량품이 전체야. 따라서 2.8을 분모에다 놓고, 자, 그 다음에 불량품이면서 A에서 만들어진 거, 불량품이면서 A에서 만들어진 건 1.2개죠, 그죠? 요걸 이제 분자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어요. 요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에서 해도 되고, 확률분의 확률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 자,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준 다음에 4로 약분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7분의 3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네, 따라서 답은 7분의 3이다. 이렇게 표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표를 그려가지고 문제에 해당되는 녀석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갈 채워두고 전체 개수가 안 나왔으면 뭐 100개로 잡던 1000개로 잡던 내 편한 대로 잡아주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잡아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 기준이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그나마 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뭐 312번 문제 한번 봅시다. 312번. 얘는 이제 구분 기준을 만들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312번 문제 좀 복잡해 보이니까 309번 문제로 한번 보죠. 309번 문제. 309번 문제. 자, A 주머니에는 크기가 같은 흰 구슬,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역시 크기 같은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임의의 주머니 1개를 택하여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구슬은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어요. 그럴 때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2개의 주머니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A 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B 주머니가 있는 상황이야. 자, 근데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2개가 들어있고 검은 구슬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검은 구슬 이렇게 4개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거 3개 들어있고 검은 거 3개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뭐뭐 할 때라고 나와있지? 어쨌든 간에 내가 두 주머니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구슬 몇 개 뽑았어요? 2개를 동시에 뽑았어. 2개를 동시에 뽑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나온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여기 뭐뭐 할 때라는 게 전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전체는 뭐냐면은 이 전체는 어쨌든 간에 흰 구슬은 흰 구슬 1개 그리고 검은 구슬 1개가 나오는 거야. 어떤 주머니를 택해서 뽑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지? 이렇게 되는 상황은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기호로 좀 표시해 볼게. E 할 때 A 할 확률 요걸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E 할 때 A 할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전체라는 거는 일단 요 분모의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P 2바 A 얘를 이제 계산하는 얘기거든. 얘를 계산하는 얘기고,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러면은 2의 확률을 분모에다 두고 A와 2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분자에다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전체 흰공한 개,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가 뽑힐 확률을 P2라고 두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일단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A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죠? B라는 주머니를 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뽑았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 두 개를 어쨌든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는 거니까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A라는 사건이 있고 E라는 사건이 있으면은 나는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자, 이 부분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의 확률은 요 부분과 요 부분에 해당되는 녀석과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녀석의 합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요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노란색 부분은 A와 E의 곱사건, A와 E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요걸 뜻하고 저 파란색 부분은 뭐가 되는 거 아니까 A는 안 일어나고 E는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요거는 구체적으로 말로 표시해 주면 뭐가 돼? 말로 표시해 주면은 A를 뽑고 주머니를 A를 선택한 상태에서 구슬 2개 뽑았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올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A가 아니야. A가 아니면 뭐겠어요? B를 택한 거지, 그지? 그래서 B를 택하고 공을 2개, 공이랑 구슬 하나 거기까지. 구슬을 2개 뽑았는데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나온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요거 2개를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 그럼 각각을 계산해보자. 자, P, A, 교집합, E, A 곱사건 2를 계산해주면 자, 먼저 A, B 둘 중에 A를 택할 확률은 얼마예요? A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A를 택하고 그리고 A를 택한 상태에서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 총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예요. 네, 총 구슬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근데 그 중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혀야 되니까 흰 거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리고 검은 거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요게 이제 A와 E의 곱사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2분의 1이 뜻하는 건 뭐예요? A를 택할 확률이야. A를 택하고 그리고 A에서 이제 6개 중에 구슬 2개 뽑는데 그게 어떻게 돼야 돼? 결과가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일단 2개를 뽑는 걸 전체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그런데 흰 거 2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거 4개 중에 하나 뽑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 계산 마저 해보자. 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6C는 얼마지? 6호를 2일로 나누니까 15분의가 되겠네. 15분의 2 곱하기 4 해주니까 8. 요게 돼서 얘는 15분의 4. 요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럼 P, A 여사건, 곱사건, E. 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B를 택한 거야. A가 아니었으니까. 자, B를 택할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택하고 이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은 역시 전체 공이 6개야. 자,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자, 근데 흰 거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리고 검은 거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죠? 예, 따라서 얘는 계산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9가 될 거고, 얘는 30분의 9가 되겠네요. 얘는 30분의 9 통분시켜주면 30분의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랑 이제 더해주면은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분모에 들어갈 녀석 30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9 더하기 8이 돼서 17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 그 전체 확률이 되겠어요. 분모에 들어갈 P가 되겠어. 자, 그럼 분자에 들어갈 P, A 곱사건 2는 우리가 여기서 구해놨어요. 요 녀석 이미 구할 때 해놓은 거야 지금. 네, 따라서 이 녀석은 그냥 단순히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30분의 17분의 30분의 8 얘를 계산해주면 되고요. 분모 분자에 30분의가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시켜주면은 얘는 17분의 8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조금 어려운 녀석인데 여러분들 309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좀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자, 다시 한번. 자, 뭐뭐 할 때 뭐뭐 확률, E 할 때 A 할 확률 요걸 계산하면은 이제 우리가 P, A가 E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E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요건 이제 E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E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요걸 이제 계산해주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요 분모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P가 보면은 A도 일어나고 E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A는 안 일어나고 E만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 합이 어쨌든 간에 E가 일어날 확률이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 문제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A 주머니를 택하고 거기서 이제 공을 뽑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B 주머니를 택해서 공을 뽑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네. 건화로 엮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는이니까 더하기로 합의 법칙으로 이제 우리가 확률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죠? 네. 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마다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풀이 과정 잘 정리해두고 네. 풀이 과정 잘 정리해두고 네. 복습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책의 46페이지 오늘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독립과 종속.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주머니 안에 이제 꽝인 제비가 8개가 있고 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있고 당첨 제비가 2개 있는 요런 이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당첨 제비 뽑는데 지훈이랑 민주가 이제 누가 먼저 뽑을까 이걸 이제 경쟁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누가 먼저 뽑은 게 유리할까 이런 걸 했었는데 실은 이제 계산해봤더니 어때요? 똑같죠? 예, 확률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보지 말고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처음에 이제 지훈이가 이 10개 제비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지훈이가 이제 당첨을 뽑았냐 당첨을 못 뽑았냐에 따라서 두 번째 민주가 당첨을 뽑을 확률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주죠? 주죠. 왜냐면 공이 빠져나왔거든 하나가. 만약에 이제 지훈이가 꽝을 뽑았어. 꽝을 뽑으면 민주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요? 9분의 2가 되는 거고. 자, 지훈이가 만약에 당첨 제비를 뽑았어. 그럼 민주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9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뽑았을 때 일어난 그 결과에 의해서 두 번째 뽑았을 때의 결과가 이제 확률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지금, 그죠? 요러면은 두 개의 사건은 서로 종속돼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종속, 영향을 받는 얘기예요. 자, 그럼 독립이란 건 뭐냐? 요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첫 번째 지훈이가 뽑고 두 번째 민주가 뽑을 건데 첫 번째 지훈이가 뽑고 그 다음에 뽑은 거를 확인만 하고 다시 넣어. 이 안에다가 다시 넣어.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지훈이가 얘를 뽑았을 때 당첨을 뽑던 당첨이 아닌 걸 뽑던 두 번째 민주가 뽑는 거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왜냐면 지훈이가 뽑았던 공을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래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지훈이가 뽑은 거는 민주가 뽑은 거에 영향을 절대 안 주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서로 두 개의 사건이 영향을 안 주는 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독립. 엄마, 나 이제 성인이야. 간섭하지 마. 나 독립할 거야. 그게 뭐예요? 네. 이제 서로 이제 관련이 없다는 얘기지. 그치? 엄마한테 돈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용돈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네. 성인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나중에. 네. 자, 그래서 이제 독립과 종속은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뭐 그런 걸로 이제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데, 자, 그럼 이제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 지난 시간에 아까 저기 했었죠. P, A가 B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 녀석이 만약에 B랑 A가 서로 독립적이야. B라는 사건이 발생했냐 발생 안 했냐가 A에게 영향을 전혀 안 준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냥 B에 상관없이 A가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게 나오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네. 얘가 원래 이제 이 말 뜻이 뭐야?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데, 근데 만약에 B가 A한테 영향을 안 줘, A도 B한테 영향을 안 줘, 서로 독립이야. 각기 그냥 독립적으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B가 일어나고 말던 A한테 영향을 안 주니까 이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겠죠. A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B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었어? 없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P, A바 B는 원래 어떻게 계산했어요? 얘는 이제 PB분의 P,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자, 그럼 요 녀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P, A 교집합 B 확률을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P, A 교집합 B 확률은 어떻게 돼? PA 곱하기 PB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단순히 곱했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돼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뭔고 하니까, 자, 이 식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식이 바로 독립의 판별식입니다.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면은 두 개가 서로 독립이고, 만족 안 하면 두 개가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것처럼 뭐 제비뽑기 같은 거는 선생님이 굳이 공식으로 얘기를 안 해도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네. 원래대로
뽑았던 공을 다시 안 넣으면은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주니까 그건 이제 종속이 되는 거고, 뽑았던 공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첫 번째 사건에 이제 첫 번째 공을 뽑은 결과가 두 번째 공을 뽑은 결과에 영향을 전혀 안 주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독립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건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는데, 근데 가끔 어떤 사건들은 이게 독립인가 아닌가 기묘한 것들이 있어. 그런 때는 저식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 때는 요식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독립 판별식은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뒤로 넘어가서 그 이번 문제 몇 개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13번. 자, 313번 문제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별표 좀 쳐놓고 잘 보자. 자, 10원짜리 동전 한 개랑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져요. 자, 그래서 여기 10원짜리 동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을 동시에 던질 때 10원짜리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 A, B, C 좀 적자. A라는 사건은 뭐냐면 10원이 뒷면이 나오는 사건, 1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 A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1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 1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이게 이제 B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거는 두 동전이 같은 면인 거, 이게 이제 C라는 사건일 때, 자, 기억니은 디귿 중에 서로 독립의 사건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는 ABC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로 봐서는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치?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계산해 볼 거예요. 어떤 것들을 계산해 볼 거냐?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C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B와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C와 A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6개를 구해가지고 이 조건, 이 독립 판별식을 만족하지 않는지 따져보는 거야. 우리가. 알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자, 10원짜리가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PA는 2분의 1이 되겠어요. 자, B. 1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도 얼마지? 2분의 1이 되죠. 그죠?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려면은 이게 경우가 4가지가 있단 말이야. 앞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앞 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뒤 앞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뒤 뒤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같은 면이 나오는 건 2개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4분의 2, 얘도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C도 2분의 1이다. 자, 그럼 이제 A 곱사건 B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A 곱사건 B는 뭐야? 10원짜리가 뒷면이고 100원짜리가 앞면이니까 10원짜리가 뒷면이고, 여기 10원짜리 여기 100원짜리라고 놓읍시다. 자, 10원짜리가 뒷면이고 100원짜리가 앞면이 사건은 4개의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집합 C를 보자. 100원이 앞면이고 두 동전이 같은 면이려면은 100원이 앞면이고 두 동전이 같은 면이고 이 상황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얘도 확률이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C교집합 A. 10원짜리가 뒷면이고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건 뒤뒤 나오는 케이스 요거 하나죠. 그죠? 그래서 얘도 전체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PA랑 PB를 곱한 게 PA 곱사건 B의 확률이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4분의 1 되는 거 맞네. 따라서 A와 B는 서로 독립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B와 PC를 곱했더니 P 비교집합 C가 나온 것도 맞죠. 그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4분의 1 나와. 네, 그래서 B와 C도 서로 독립.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랑 C 보자. PA 2분의 1, PC 2분의 1, 그 다음에 PC 교집합 A는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4분의 1 나오는 거 맞죠. 그죠? 따라서 A와 C도 독립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기억니은 디귿이 다 돼요. A와 B, B와 C, C와 A가 다 서로 독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핏 봐서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건들은 요것들 각각 다 구해가지고 요 독립의 판별식 P 곱하기 PB가 PA 곱사건 B 확률이랑 같냐? 요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네. 그럼 다른 예를 선생님이 하나 들어보자. 책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가 있다고 합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나오는 사건 얘를 이제 A라고 두고 A 사건을 두고 B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사건은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 ABC 세 개의 사건 중에 서로 독립의 사건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되냐? 일단 A가 일어날 확률 계산하고 B가 일어날 확률 계산하고 C가 일어날 확률 계산하고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A와 C, B와 C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C와 A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요거 세 개를 구해가지고 이제 저 독립 판별식을 만족하는지 보면 되겠어요. 자,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6개 중에 3개씩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수는 뭐가 있어요? 2, 3, 5 이렇게 3개가 있지. 주사위 눈 중에 3개가 있으니까 얘도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도 2분의 1이고요. 자, 그럼 A와 B의 곱사건을 한번 생각해볼까? A와 B의 곱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오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이런 게 존재할 수 없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짝수이면서 홀수이고 불가능해. 자, 이런 걸 무슨 사건이라 그랬죠? 이런 거를 곱사건의 확률이 0이 된다. 이거 무슨 사건이라 그랬어요?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소, 사건으로 따지면 뭐야? 무슨 사건? 이씨, 기억을 못하고 있네. 너희들 다 배반이야 이거. 배반 사건. 외워두세요. 안 외우면 배반하는 거야 선생님을. 자, 그 다음에 B와 C가 동시라는 확률 생각해볼까? 자, 그럼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는 몇 개가 있어요? 2 하나밖에 없죠, 그죠? 2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6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C 교집합 A. 그럼 이제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야. 홀수이면서 소수인 건 몇 개가 있어요? 3이랑 5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6분의 2가 되니까 얼마가 되나?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나? 그죠? 3분의 1이 된다. 자, 그럼 요거 두 개 곱해서 요거 나오나요? 아니죠. 요거 두 개 곱해서 요거 나오나요? 아니죠. 또 요거 두 개 곱해서 요거 나오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세 사건은 싹 다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어요? 네, 세 개 사건 다 종속이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 배반 사건은 무조건 뭐가 돼? 배반 사건은 무조건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조금 전에 봐봐. 얘랑 얘 곱해서 이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0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종속은 무조건 배반이에요. 종속이면은 무조건 배반입니다. 종속이면 배반이 아니고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이에요. 배반 사건은. 자, 왜 그런지 보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해보자. 자, A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B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A의 결과가 B에 영향을 주겠네, 당연히. 그래, 안 그래? 그죠? 왜? A가 일어나면 B는 못 일어나니까 A가 B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B가 A한테 영향을 당연히 주는 거야. 따라서 배반 사건은 뭐다? 종속이다. 알겠죠?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배반 사건은 독립이 아니라 무조건 종속입니다. 배반 사건은.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3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51페이지. 자, 유형 7번 317번 문제.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A와 B는 공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기억.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P, A와 B는 P, A와 B 여사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맞을까 틀릴까? 여기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 조건부 확률은 뜻이 뭐야? 조건부 확률은 뭐뭐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앞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 기억을 한번 봅시다. A와 B가 독립이라 그랬어. 자, A와 B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와 B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A가 B로 서로에게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네,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PA와 B의 여사건과 같냐? 라고 했을 때 B가 일어나든 말든 A가 일어날 확률에는 영향을 전혀 안 준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PA가 된다, 그냥. 얘 PA 되고요.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B가 안 일어나도 A한테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어차피 A랑 B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독립이니까. 따라서 얘도 뭐가 돼요? PA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때? 같겠지, 그지? 네, 같습니다. 그래서 B가 일어나던 안 일어나던 어차피 A한테 영향을 안 주니까 둘 다 PA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기억은 많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니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는 서로 종속이다 그랬는데 이건 당연히 독립이죠. A가 안 일어나는 것도 B랑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A가 일어나던 안 일어나던 B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니까 A의 여사건과 B도 서로 뭐가 된다? 독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은은 틀린 얘기고요. 자, 디귿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조금 전에 했었죠? 배반 사건은 무조건 뭐야? 종속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디귿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니은에다 별표 3개 쳐두고 니은을 이제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수식으로도 증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네. 자, 니은은 이제 수식으로 증명해볼 건데 자, 이 증명이 중요한 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따라 정리 좀 하세요. 자,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증명을 해볼 거야. 자, 그럼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독립의 판별식 A 곱사건 B 확률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 된다. 요걸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A와 B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그죠? 네. 자, A와 B가 독립이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럼 PA의 여사건 교집합 B 이 녀석이 PA의 여사건 곱하기 PB 요렇게 이제 될지 요걸 찾아내는 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 식을 만족하면 얘도 만족할까? 요걸 이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PA의 여사건 교집합 B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여러분들 좀 나타내보자. A, B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부분이 나타내는 게 어디예요? 요 부분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집합 연산기호로 따지면 B차 집합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교집합이 여집합은 차집합이니까 이 부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은 얘는 PB에다가 PA 곱사건 B 그러니까 전체 요 PB 이 전체에서 여기 교집합 부분을 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 PA 곱사건 B가 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돼버리는 거거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식을 PB 마이너 여기를 이제 어떻게 써줄 수가 있어? PA 곱하기 PB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럼 이 녀석을 내가 PB가 공통인수니까 PB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녀석이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지, 그지? 예. 자, 따라서 이제 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각 곱한 게 이제 곱사건의 확률이랑 같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수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얘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증명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러분들 정리 한번 잘 해둡시다. 학교 시험에 네모놓기로 간간히 잘 나와요, 이거. 자, 그런데 얘는 이제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다를 증명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318쪽에 있는 문제가 이제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서로 독립임을 증명한 것에 대해 증명 과정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똑같은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보면 되겠어요. 요 318번도 중요한 증명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요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냥.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요것만 알면 요 공식만 알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이제 없어요. 자, 유형 8번, 유형 9번은 쉬운 거니까 간단하게 319번, 320번 두 문제 풀어보면서 독립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19번 문제 한번 보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랬어요. 자, A와 B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딱 보자마자 아, 요식을 만족하는구나. A와 B의 곱사건 확률이 PA 곱하기 PB를 만족하는구나. 약간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고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6분의 5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PB의 값이 뭐냐 얘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덧셈 정리로부터 PA 합사건 B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까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다른 값들은 나와 있는데 이 PB를 모르니까 얘를 일단 X라고 둘게. X라고 두고 이 X 값을 구하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PA 곱사건 B 얘가 이제 A와 B가 독립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 녀석을 PA 곱하기 PB로 바꿔 써도 상관이 있어요? 없죠? 없죠? 이렇게 바꿔 써놓고 이제 값들을 대입을 해볼 거야. 자, 그럼 합사건의 확률은 6분의 5라고 했으니까 6분의 5는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X라고 뒀고요. 빼기 A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 X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X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2분의 1 이항시켜주면은 여기가 이제 6분의 3을 빼주니까 6분의 2가 되고 6분의 1은 x 빼기 2분의 1 했으니까 2분의 1x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x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3분의 2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죠. 이 부분은 서로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 독립의 판별식 이걸 이제 만족한다라고 해놓고 곱사건이 보이면 이렇게 곱으로 쪼개주면 되겠어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건 뭐 단순히 이제 우리가 집합할 때 배웠던 뭐 그런 이제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지금 독립의 조건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3번 문제 봅시다. 323번. 자, 이번에는 뭐 수식 대신에 이제 말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뭐 똑같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A 나라와 B 나라의 내일 눈이 올 확률이 각각 0.5랑 0.3다. 내일 A, B 중 적어도 한 나라의 눈이 올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A 나라의 눈이 오는 사건을 A라고 두고 B 나라의 눈이 오는 사건을 B라고 둬봅시다. 자, 그러면은 PA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PA가 0.5가 된다는 얘기고 PB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0.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A 나라 또는 B 나라의 그 눈이 올 확률이니까 PA 합사건 B 얘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인데 자, 이 녀석은 조금 전에 배웠듯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A와 B가 서로 독립이잖아. 두 나라의 눈이 오는 건 서로 독립이죠.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뒷부분이 PA 곱하기 PB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A 나라와 B 나라의 눈이 오는 사건은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진짜 영향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예, 기상현상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좀 멀리 떨어진다라고 칩시다 그냥. 네. 카우스 효과라고 들어봤나요? 아니요.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멕시코의 벌판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면은 저기 아시아에서 태풍이 온다 막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주 작은 초기 변수에 의해서 그게 막 증폭되고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그 카우스 현상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뭐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우스 이론인데. 진짜예요? 예? 진짜. 예,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이론인데. 모르나? 네. 잠깐 이제 격가지 얘기로 잠깐 세보면은 옛날에 이제 시대를 풍미했던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문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 세이건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있는데 칼 세이건의 유명한 저작이 있죠. 뭐죠?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야? 질서란 뜻이에요. 질서. 네. 코스모스의 꽃말도 질서입니다. 네. 코스모스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뭐 질서정연하다 이런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이제 과학이 막 발전하고 좀 더 해보다 보니까 아니야 실은 세상은 혼돈이야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대비되는 명작으로 나중에 작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카오스라는 책이 나왔어요. 케이어스. 옛날에는 카오스라고 우리가 읽었는데 원래 정식 미국 발음은 영어 발음은 케이어스죠, 그죠? 네.
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카우스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상현상을 생각할 때 기상이 지금도 우리가 그 기상현상을 며칠 일주일 당장 오늘도 잘 못 맞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상청 막 실시간 예보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왜 그런 거 아니까 아주 작은 변수가 뭔가 하나만 바뀌어도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그게 이제 증폭되고 다른 요인이랑 막 겹쳐지면서 뭐 이제 큰 일이 막 벌어지고 그런 거야. 실은. 네, 그래서 이제 기상현상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카우스라는 현상이. 네.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가 굉장히 힘든 영역인데 실은. 그래서 우스갯말로 이제 이 카우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했는데 미국 텍사스주에서 허리케인이 돌더라 이런 얘기. 네. 그럴 수도 있다. 날개짓 하나가 그렇게 이제 변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작겠죠.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뭔 얘기하다 카우스까지 했지? 뭔 얘기하다 갔죠? 문제가 날씨 얘기였구나. 네. 그래서 실은 뭐 A 나라와 B 나라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에 있는 한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실은.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이 문제의 출제자가 과학적인 배경지식이 별로 없는 거야, 지금. 원래 이게 독립이면 안 돼요. 네. 저기 봐봐,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높아졌더니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죠? 엘니뇨 현상 지금. 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독립이라고 칩시다. 원래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그 A 나라, B 나라의 그 눈이 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네.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없는데 그냥 독립이라 치고 푸는 거야. 자, 그럼 결국 A 또는 A 나라나 B 나라의 눈이 올 확률은 A의 눈 올 확률 더하기 B의 눈 올 확률 빼기 A랑 B의 동시에 눈 올 확률 요거 두 개 이제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가 돼요? 0.2가 되겠습니다. 0.5 곱하기 0.4 해주면 0.2죠, 그죠? 네, 그래서 얘가 0.7이 된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 사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오지선다형 문제를 찍는데 1번에 1, 2, 3, 4, 5번 있고 2번에 1, 2, 3, 4, 5번 있고 이런 문제를 찍는다고 치자. 그럼 1번을 찍어서 맞추는 상황이랑 2번을 찍어서 맞추는 상황은 서로 뭐요? 독립인 상황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뭐 맞고 틀리고가 여기서 맞고 틀리고에 영향을 줘야 하죠? 안 줍니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영향을 준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영험한 기분이 있어. 뭐 연달아 맞출 수 있어. 직신이 강림했어. 막 이런 식으로. 여기서 찌그룬을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독립이 아니라고 믿는 거지, 그지?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영역을 밝혀내기 위해서 아직도 그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 시행 확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통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 시행 확률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그 이제 한때 몇 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절판 행렬을 이었던 피카츄빵 아나? 피카츄빵? 포켓몬빵? 포켓몬빵. 피카츄빵이 아니고 포켓몬빵? 자, 포켓몬빵.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켓몬빵을 사서 이제 안에 스티커들이 나오는데 희귀 스티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피카츄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이라고 하자. 10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일단 빵을 10개를 사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빵을 10개를 삽니다. 그럼 빵 10개를 사면은 피카츄 스티커가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안 나와. 이게 10개를 샀는데도 피카츄 스티커가 안 나가지고 그냥 빵 다 버리고 막 이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티커만 빼고 빵 버리고 이런 애들도 있더고 보니까. 그럼 이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아요? 피카츄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래. 그럼 빵 10개를 사면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안 나올 수 있지? 그게 왜 그럴까요? 실제로 왜 그렇겠어요?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탐구를 해보는 게 이번 시간에 별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좀 상황을 약간 바꿔가지고 그럼 이제 빵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흔한 거 한번 생각해볼까? 꼬부기 좋다. 꼬부기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합시다. 꼬부기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빵을 5개를 살 거야. 빵을 5개를 사가지고 스티커를 이제 뽑아볼 거예요. 뽑아보는데 이제 이 꼬부기 스티커가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이 있거든. 실제로 꼬부기 스티커가 하나도 안 나올 경우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확률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면은, 자, 첫 번째 빵을 뜯었을 때 꼬부기 스티커가 안 나올 확률이 얼마지? 빵 하나당 이제 꼬부기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5분의 4가 됩니다. 꽝 뜯었네. 두 번째 스티커 또 뜯어보자. 두 번째 빵 뜯었어. 또 꼬부기 안 나올 확률이 얼마야? 5분의 3다. 세 번째 또 뽑아서 꼬부기 안 나올 확률이 얼마? 5분의 4. 얘도 5분의 4. 얘도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를 5번을 곱해주면은 요게 이제 내가 5개의 피카츄 빵을 샀는데 포켓몬 빵을 샀는데 꼬부기 스티커가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게 4 5번 곱하면 1024고, 그죠? 1024고 5 5번 곱하면 얼마지? 5 5번 곱하면 5 4번 곱한 게 625고 여기에다 5 곱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5, 6에 30, 5, 20, 5, 25, 3125 정도 되겠네.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의 확률 굉장히 높죠, 그죠? 네,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기 같죠, 그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내가 꼬부기 하나는 모을 수 있겠구나 하고 5개를 샀는데 이제 3번 중에 5개 사는 짓을 3번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꼬부기 스티커가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엄청 많이 사다. 엄청 많이 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이제 통계적 확률로 근접해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한 3,000개 샀다. 한 5,000개 샀다. 그럼 5,000개 사면 이제 확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5,000개 중에 1,000개 정도는 꼬부기 스티커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5,000개까지 가는 아주 많은 상황이 아니라 딱 5개만 샀을 때는 이 정도의 확률로 내가 이제 원하는 꼬부기 스티커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피카츄 빵, 포켓몬 빵을 5개를 샀어. 포켓몬 빵을 5개를 샀는데 이 중에서 꼬부기 스티커가 딱 2개 나올 확률이 두 개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 요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일단 꼬부기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라고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빵 5개 중에서 꼬부기가 2개 나올 확률 찾아볼게요. 2개 나올 확률. 자, 요걸 이제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 거 하니까 일단, 자, 처음에 빵 하나를 뜯었는데 꼬부기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았는데 또 꼬부기 나왔어. 그 다음에 꼬부기가 연달아 안 나오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선생님은 브레이브걸스의 꼬북자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은 다 해체한다니까. 여자친구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다음에 뉴진스를 좋아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뉴진스 해체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상황도 있겠죠. 그죠? 이런 상황. 처음 뜯었는데 꼬부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꼬부기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해도 5개 중에 2개 나온 거야.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요런 상황의 확률을 생각해 보자. 요런 상황 확률. 자, 처음에 꼬부기 스티커가 나왔어. 그럼 5분의 1의 확률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에도 꼬부기 스티커가 나왔어. 5분의 1의 확률이지? 얘는 그냥 곱해주면 돼. 왜냐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서로 독립사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곱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꼬부기 안 나왔어. 5분의 4. 네 번째도 꼬부기 안 나왔어. 5분의 4. 다섯 번째도 꼬부기 안 나왔어. 5분의 4. 얘를 계산해주면은 5분의 1이 2번 곱해지고 5분의 4가 몇 번 곱해져요? 3번 곱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꼬부기 나왔어. 그리고 안 나왔어. 그리고 나왔어. 그리고 안 나왔어. 그리고 안 나왔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얘도 5분의 1의 제곱과 5분의 4의 세제곱이라는 확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밑에 것도 어떻게 될까? 가 똑같게 나오고
되겠지. 어차피 곱한 순서만 달라질 테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이런 게 몇 개가 나올까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똑같은 값이. 자, 그러면은 5개의 빵 중에서 꼬부기 스티커가 2개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일일이 적어봐도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다 서로 다른 5개의 빵 중에서 꼬부기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2개의 빵을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몇 개가 나와? 10개가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쫙 다 더해주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5분의 1의 제곱과 5분의 1 제곱과 5분의 4의 세제곱을 곱한 녀석이 몇 개가 생겨? 옷이 이게만큼 생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게 옷이 이렇게 세보면 10개인데 이렇게 내가 일일이 다 세보면 10개가 나옵니다. 실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거예요.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이 이제 뭔지 한번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면은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건 자, 독립인 시행을 이제 n을 반복을 해준다. 예. 어떤 독립인 시행을 n을 반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 A가 있어. 내가 원하는 어떤 꼬부기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거. 사건 A가 1회 시행 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라고 둡시다. 발생할 확률이 P. 그러니까 빵 하나를 뜯었을 때 꼬부기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라고 하면은 내가 n의 시행 중 내가 원하는 사건 A가 딱 R번 발생할 확률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R번 발생할 확률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 하니까 NCR에 P의 R승 P R승 1-P의 n-R승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것도. 자, 이 내용은 지금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자 47페이지에 있어요. 47페이지 위에 이제 두 번째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보면은 그 밑에 굵은글씨로 이제 공식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예를 든 거로 생각해주면은 이런 거야. 내가 이제 피카츄 빵을 포켓몬 빵을 5개를 샀잖아, 그지? 그럼 5번 내가 똑같은 시행을 반복한 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빵 하나를 뜯었을 때 꼬부기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게 이제 P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꼬부기 스티커가 안 나올 확률은 얼마가 돼요? 5분의 4가 되겠죠, 그죠? 그게 1 빼기 P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5분의 1이고 얘가 5분의 4. 자, 그러면은 꼬부기 스티커가 딱 2번 나올 확률을 생각해주면은 요 사건 A가 2번 발생했으니까 P는 2번 곱해주면 되고, 그럼 나머지 3번은 요걸 곱해주면 되겠지. 어쨌든 5번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꼬부기 스티커 안 나오는 게 나머지 3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몇 개가 있어? 여기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짧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주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독립시행률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나머지 독립시행률 유형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풀고 그 다음에 통계 파트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퀴즈야? 네? 아까 수학은 아니죠. 수학은 아니죠. 넌센스? 창의력 문제로 내겠습니다. 나는 맞히면 민폐 하겠다. 민트도 없는 줄 알았어. 나 남이 사준 거 먹어.